nicht 3 Tage warten. Ich muss jetzt pipi. 이제는 2위를 알아볼 시간이네요. 2위는요. 아니 저기 괜찮습니다. 먼저 가십시오. 아니 제가 먼저 아유 먼저 가세요. 제가 먼저 갈게요. 아니 괜찮습니다. 아, 먼저 제가- 들어가세요. 괜찮습니다. 제가 제가 다음에 이렇게 갔는데 빰빠라밤 빰빰빰빰빰빰빰 왜요? 축하합니다. 100만 번째 손님으로 당첨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아이씨 진짜. 네 2위는 나의 가족 나의 도시. 네. 이 영화 국적이 어디입니까? 독일 영화죠. 독일 영화입니까? 네. 드디어 독일 영화가 나왔습니다. 나의 가족, 나의 도시. 네. 제목을 왜 이렇게 지었을까요? 이상한 제목이 한글 제목이 있군요. 그냥 독일 국제시장 하지. 이건 국제시장 전에 나왔고요. 네. 네. 이 영화는 알마냐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마냐. 알마냐. 터키어로 독일을 알마냐라고 한대요. 아 그렇구나. 알마냐. 네. 터키 사람들이 하는. 알마니아 땡땡. 웰컴 투 저머니죠. 그렇죠. 빌콤 빌콤 도이칠란드. 빌콤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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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떨리. 네. 다스 뭐 이런 거. 네. 야세민 삼데렐리 감독의 영화고요. 이제 독일 여성 감독인데 네. 터키 이민 2세 이런 거죠. 그러니까 독일 사람인데 터키계. 터키에 이제 우리 간호사 광부 파독 했을 때 국제시장에 나오죠. 그 시절에 터키에서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이 간 거야. 그래서 독일에는 이런 터키계 이민자들이죠. 그렇죠. 이민 후손들이 이민- 많이 이민 사는 거죠. 노동자들. 아 이름들이 어려워가지고 주인공 이 영화에서는 이제 젊었을 때 터키에서 독일로 일하러 간 그렇죠. 이제 이 대가족의 할아버지가 된 후세인 역으로 후세인. 네. 그렇죠. 예? 베다트 에린신 에이젠. 네. 에다타이달리신. 네, 베다트 에린신이라는 배우가 나왔고요. 신이시군요. 네. 그리고 젊었을 때의 이 후세인 역으로는 네. 파리 야르딤이라는 배우가 나왔습니다. 잘생겼어요. 젊었을 때 그렇죠. 후세인 아저씨가 네. 되게 멋있어. 후세인. 네. 네. 후세인이 그 아랍어잖아요. 오바마도 후세인이야 이름이. 뭐라 후세인 오바마야. 그래서 그때 왜 저쪽 캠프에서 막 공격하고 그랬죠. 어. 네. 그런데 그 후세인 뜻이 네. 그 아름답다라는 뜻이라 멋있다 이런 뜻.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은 잘남이. 그러니까 미남이? 우리 뭐 무슨 영철이 뭐 이런 거잖아. 네. 영자 뭐 이런 거. 아, 네. 뭐 그런 거겠죠. 네. 후세인. 그리고 아내 파트마 역으로 예. 나이든 파트마가 네. 있고 이제 젊었을 때 파트마가 있죠. 할머니가 있고 젊은 게 있고. 릴라이 후제르라는 배우가 나왔고요. 네. 그리고 젊었을 때 파트마는 데메트 괴엘이라는 배우가 나왔습니다. 이 젊었을 때 이 파티마 할머니 역은 약간 에이미 와인하우스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네 맞아요. 닮았어요. 닮았어. 네. 눈도 동그랗고. 근데 여기 지금 나오는 모든 배우들은 네. 이 감독과 마찬가지로 약간 터키계 네. 독일 배우들이 많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이 집에 이제 삼남 일녀죠. 그렇죠. 삼남일녀. 네. 큰 아들이 벨리, 예. 그 둘째가 마호메드, 예. 그리고 셋째 딸이 레일라, 레일라. 예? 그리고 막내가 막내 아들 알리. 알리 그렇게 나오고. 예, 그렇게 이렇게 있고 네. 여기 이제 또 손주가 있죠. 손주가 있죠. 셋째 레일라의 딸 예. 카난 역으로는 에일린 테젤이라는 배우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이 영화의 어떤 내러티브죠. 그러니까 네. 이 얘가 이 손녀딸 예. 얘가 이제 나레이션을 하면서 얘기를 진행을 해가는 거죠. 옛날 그렇죠. 얘기를. 그리고 막내 아들의 또 아들. 아들 쉔크, 챙크 귀여네. 예, 네. 걔가 나오죠. 걔가 라파엘 크루소리스라는 배우가 나왔습니다. 아 어렵네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 배우 이름들이 죄송하고요. 네. 지금 제가 뭐 제2 외국어를 독일어를 하긴 했는데 대여됐을 때밖에 모르죠. 나도 독일어였어. 예, 뭐 잘 못 예, 읽겠네요. 독일에 계신 예. 여러분들 죄송하고요. 이름을 정확하게 발음해드리지 네. 못해서. 어쨌든 저기 예. 독일에서 활동하고 있는 터키계 배우들이 네. 대거 대거 출연해서. 출연한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행 영화 2위는 독일 영화입니다. 아 독일 영화인데 약간 터키 영화 같아요. 그렇죠? 네. 터키 이민자의 얘기를 다룬 그런 독일 영화고요. 사실 우리가 독일 영화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잘 모르죠. 잘 모르고 네. 독일은 이때 이 영화가 독일에서 뭐 흥행 3위인가 4위 했는데 네. 100만 명인가 봤대요. 음. 그러니까 독일의 시네마가 그런 거죠. 한 100만 명 보면은 그 해에서 히트한 히트한 영화거든요. 영화. 우리는 100만 명 들어오면 흥행 실패 무슨 뭐 이런 얘기 하잖아. 그렇죠. 그런데 우리보다 인구도 훨씬 많은데 사실 독일이
영화 산업이 시작되고 20세기 초 이럴 때는 엄청난 영화에 기여를 많이 했죠. 기술이나 그리고 뭐 세계 최초의 SF 영화 메트로폴리스 이런 거 다 독일 영화거든. 네. 독일 훌륭한 감독들도 많았고 그 영화 발전에 크게 이바지를 하다가 네. 얘네가 좀 삐끗한 게 그 나치 네. 그렇죠? 히틀러가 나오고 영화를 다 그 선전 이런 거에 이용을 한 거죠. 게다가 동독 서독 갈리고 그래서 그 뒤로 약간 휘청해가지고 네. 근데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 영상 산업에서 굉장히 그 앞서가 있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럼요. 예. 그건 뭐. 특히 드라마 쪽은 굉장한 작품들이 많아요. 드라마? 예. 아. 그 드라마 우리가 아는 작품들도 좀 있을 거예요 아마. 그 소개된 작품 중에 나이트 매니저 뭐 이런 거 잘 모르시죠? 예, 이런 거 엄청 잘 만든 나이트 매니저? 나이트 매니저. 뭐 강호동, 강호동. 박지성, 박지성, 박찬호, 네, 히딩크 있고. 뭔 얘기야? 농담이고요. 예. 우리가 전에 독일 영화 다뤘던 거는 네. 타인의 삶. 타이너. 생각나요? 네. 그 영화 좋았잖아. 아우, 좀 타삼 엄청났죠. 타삼 괜찮았죠. 저거 줄이기 하지 마 좀. 그리고 엣지 오브 헤븐 이런 거 했었나 우리가? 엣지 오브 헤븐은 안 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근데 독일 영화들이 이렇게 가끔 보면은 네. 되게 잘 만드는 영화인데 이게 언어 그것 때문에 그런가 우리가 많이는 접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뭐 볼프강 피터슨, 뭐 에머리 뭐 이런 재난 영화 귀재. 그리고 옛날 뭐 클라우스 킨스키. 그러니까 뭐 독일에서 좀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홀리우드에 진출을 또 많이 하는 거 한스 짐머. 한스 짐머. 한스 짐머가 홀리우드 음악가가 됐잖아요. 독일 사람. 차붐도 있고. 도르트문트. 아무튼 독일 영화들이 그래도 이렇게 명맥을 이어오고 있고 굉장히 전성기도 있었고 그랬다라는 거. 그런데 이번에 오랜만에 타인의 삶 이후로 독일 영화를 또 한 편 하게 되네요. 네, 근데 뭐 말씀드린 대로 독일 영화지만 터키 영화 같은. 근데 약간 터키 영화 네. 같은.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이 영화가 진짜 완전 오리지널 독일 사람이 만들었으면 훨씬 더 의미가 있는 영화일 뻔했다.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독일 사람이 만들었잖아. 의미로. 아 근데 터키 걔라면서요. 터키 걔긴 한데 이 사람은 독일에서 태어나고 독일 사람이에요. 예. 아 근데 예를 들어서 한국에 대한 한국인 이민 2세들의 얘기를 박치기. 예, 뭐 그 한국계 감독이 만들면 그거는 자기 핏줄이나 자기 뿌리에 대한 그런 애정 이런 거를 담아서 보통 만든다고 바이어스가 생각을 하니까, 있다? 예, 조금 그런. 아니 근데 오히려 더 자세하고 더 알기 쉽게 만들 수도 있죠. 네. 그거야 뭐 보는 사람들의 관점이고 네. 내가 이 영화를 보고서 물론 이게 이제 독일 영화지만 터키 영화 같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몰랐던 세계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제 우리도 60년대 중반에 예. 간호사와 광부를 파견했었던 당사자니까 남의 일 같지도 않고 그렇죠. 보면서 그 생각은 계속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게 그냥 이 사람들을 한국 사람들로 이렇게 치환하면 그럼 그대로 나오죠. 그 얘기가 그냥 되는 것 같아요. 딱 국제시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좀 더 좀 깊숙이 들어갔고 우리보다 훨씬 많이 갔거든. 그리고 터키는 여기 보면은 중간에 터키 한번 방문하는데 차로 가잖아. 네. 그렇죠. 자동차로 네. 사흘 걸려서. 네. 여기는 땅으로 다 이어져 있는 거죠. 2,500km를. 독일에서 터키까지 네. 운전해서 갈 수 있어요. 그렇죠. 이어져 있어 땅으로. 예. 그러니까 그 우리는 어디 가려면 비행기를 생각하는데 여기는 다 이어져 있다라는 거. 그러다가 터키는 또 이게 또 남다른 또 나라잖아요. 그냥 우리가 그렇죠. 예. 엄청 위대한 나라죠. 터키는 한때 세계를 지배했다라는 이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한 사람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랑은 또 다른. 그래서 터키의 사람들이 독일에도 되게 이 그 프라이드를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거야. 그렇죠. 그렇듯이 좀 우리랑은 같지만 또 다른 그런 걸 보는 그런 아유, 느낌이 예. 근데 저는 사실 이 영화를 보기 전에는 독일에 그렇게 터키계들이 많이 사는지도 몰랐어요. 나도 몰랐어. 나도 몰랐어. 네. 물론 2011년도에 알았어. 아, 난 형들은 다 아는 줄 알았죠. 저는 나는 몰랐는데. 이 영화 보고 알았지 나도. 난 독일에는 외국인 노동자는 다 한국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저도 그렇게 알고. 난 독일은 워낙 인종주 낮지 이것 때문에 외국 사람들이 없는 줄 알았어. 그런데다가 이 터키계들이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또 자기들의 커뮤니티를 잘 이뤄가면서 살고 있다라는 것도 좀 그쵸. 신기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진우이가 소개했듯이 100만 번째 네. 이주 노동자를 뽑아가지고 뭐 하는 게 나오잖아. 100만 명이 60년대 중반에 온 거 아니야. 그렇죠. 대단하죠. 우리는 몇천 명 갔는데 네. 100만 명인데 그러면 뭐 밑에 이탈리아, 뭐 불가리아, 뭐 이런데 터키, 그리스 네. 이런 데서 왔다는 얘긴데 네.
와 그렇게 많이 받아가지고 근데 이때 당시는 서독이죠. 그쵸. 서독에서 그렇게 노동자를 받아가지고 일으킨 거 아니야 나라를. 그런 거 보면은 참 그리고 이 영화는 아무튼 그런 면에서 견문을 높여주는 영화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쵸. 좁은 시야를 확 넓혀주는 영화인 것 같아요. 난 그래서 이 영화 네. 보고 뭐 영화도 좋았지만 네. 그런 백그라운드랑 여기 나오는 이 가족에 대한 정서 이런 것도 우리랑 되게 비슷하고 비슷하죠. 네. 그래서 이거 좀 꼭들 봤으면 좋겠다라는 그쵸. 생각에 전에 내가 가족 영화 할 때 이 영화를 빠뜨렸거든. 왜 빠뜨렸지? 사실 근데 오샥 형네 집 그 가족 구성이랑 좀 비슷하잖아요. 약간 우리 집이랑도 좀 비슷하고 예. 여기는 뭐 비슷하다. 삼남일녀죠 이 영화에서는 우리 집은 사남이려고. 예. 그래서 좀 가족 구성원이 비슷해서 오샥 형이 보면서 좀 이 공감을 할 수밖에 여기는 없는. 이제 가족 여행을 네. 가면은 우리 집이랑 좀 비슷한 모양새가 나오는 거야. 그렇죠. 그 데가 그 버스 하나 빌려가지고 가잖아요. 예? 그렇죠. 형, 저 방콕 갔을 때 약간 이렇게 다니시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네. 그때는 근데 우리 근데 손주들 다 빼고. 예. 근데 아버지는 돌아가신 뒤였고 엄마랑 우리 사남 1년만 같이 갔었던 게 재작년인가. 예. 아무튼 여러 가지 나는 그래서 되게 이 나라도 남일 같지 않고 이 가족도 남일 같지 않고 그래서 너무 재밌게 본 영화고 그 뒤로 나는 이 영화를 많이 봤어요. 그리고 최근에도 봤는데 근데 점점 좀 이렇게 처음에는 나는 그냥 재밌게만 본 영화인데 네? 울림이 있더라고. 난 특히 그 마지막에 그 자막에 예. 막스 프리시. 막스 프리시. 막스 프리시. 우리는 노동자를 불렀는데 사람이 왔다. 사람들이 왔다. 그렇죠. 이 말은 그게 이제 네. 도구로 이렇게 써 있는데 네. 그 이제 막스 이 사람 이제 스위스 사람이잖아. 네. 극 작가잖아. 네. 근데 그 대사가 울림이 점점 커지는 거야. 그 우리 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지금 동남아에서 엄청난 노동자들이 들어오고 3D 있죠. 업종 우리 한국 사람들이 네. 안 하고 동남아시아나 저 중앙아시아 이쪽에서 많이 와서 하잖아요. 사실 이 말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정말 가슴에 새겨야 될 말인 것 맞아요. 같아요. 네. 그거예요. 우리는 노동이 필요해서 노동자들을 불렀는데 온 사람들이 다 사람인 거고. 사람이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자리 잡고 자기들의 문화를 지켜가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인간으로서 존중하고 존중받아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들도 있고 이렇게 이 터키 사람들처럼 프라이드를 가지고 우리가 오스만 투르크로 세계를 지배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우주고 사람이고 그런데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생각해볼 거리가 있는데 때마침 또 여행 영화이기도 하고 이거는 이제 이민과 여행 두 개가 다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 여행 영화 2위로 선정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다 이번에 처음 봤을 거예요. 아마. 처음 봤어요. 내가 그렇게 좀 보라고 했는데 안 보고 독일 영화라니까 제목이 안 땡겨가지고. 제목이 좀 그려. 나의 가족 나의 도시. 이게 뭐야? 도시는 나오지도 않는데. 잘. 그죠? 제목이 이상해. 아니요. 이 영화는 매우 독특한 연출법을 가지고 있죠. 네? 왜냐하면 과거로 회상하면 현대에 있는 사람들하고 소통을 해 배우들이. 마지막에. 마지막에 중간중간에 서로 대화를 해. 무슨 얘기를 하면 액션을 취하고 뭐 이런 장면들이 수도 없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동질화 시켜주는 것들이 많은데 다만 이거는 어떤 시각으로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느낌을 갖게 만드는 영화일 것 같아. 거기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 카난 이 집 손녀 지금 뭐 20대 한 중반에 주인공 소녀가 이렇게 지하철에서 앉아 있는데 앞에 이렇게 완전 그 오리지널 독일인 두 명이 앉아가지고 애들은 싸질러가지고 예, 거. 저쪽에서 이민자들이 막 애 많이 나가지고 막 이렇게 떠들고 있는 모습 보면서 인상을 찌푸리고 막 얘기하니까 카난이 이렇게 좀 따끔하게 얘기하는 쏘아붙이죠. 장면이 이 장면 있죠. 그렇죠. 근데 이게 물론 뭐 보는 사람들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이 정서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디나 이민자들이 있고 뭐 미국은 물론 지금 우리나라도 많잖아요. 우리 많이 보이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또 배척하고 또 차별하고 뭐 이러는 거가 어디든지 그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그게 이제 세대를 건너가잖아요. 네. 지금 우리 미국에 간 사람들은 이제 교포 3세 막 이러잖아. 네. 3세, 일본도 마찬가지고. 네. 그런 사람들이 거기서 살면서 받은 어떤 차별과 아니면 거기서 받은 사랑 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거죠. 그건 어디 가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나라의 어떤 정서가 이 영화도 그래서 아마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영화일 것 같고 이 사람들이 차별 안 받았겠어요? 여기도 보면 학교에서도 애들이 막 그렇죠. 차별하는 장면 나오죠. 쉔크가 학교에서 그런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끼리 있는데 이렇게 유럽 지도를 붙여놓고 너희 조상들은 어디서 왔니?
너희 부모들, 너희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디서 왔니? 그거를 이렇게 유럽 지도에다 이렇게 표시하는 장면 나오잖아요. 근데 이스탄불이 아니라 터키의 이제 동부, 예, 동부 쪽에서 와가지고 아나톨리아, 예, 그쪽에서 왔다고 하니까 지도에 잘려 있잖아요. 지도가 그러니까 지도에 잘려 있으니까 지도 밖에 어디다 이렇게 표시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거조차도 네. 걔네들이 교육을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서 약간 다문화 가정들을 배려해주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독일도 네. 한때는 뭐 나치 공화국이었지만 네. 하지만 우리도 이제 그런 걸 받아들여야 되고 이 영화가 그런 거에서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정서가 있잖아요. 네. 아까 얘기한 그 막스 선생님의 네. 대사처럼 네. 사람이다. 외국인 노동자가 아니고 사람. 네. 그 정서. 네. 그거는 아마도 어디나 다 같지 않을까. 네. 자, 이게 이제 이민과 여행에 관한 얘기인데 이 대가족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네. 얘기 좀 해주십시오. 그 이제 손녀의 나레이션으로 이야기는 진행이 되죠. 그렇죠? 타난, 예, 카난. 예. 카난. 예. 이 손녀가 이제 자기 가족에 대해 소개하고 할아버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할아버지가 101번째 이주 노동자였다. 101번째. 예. 101번째가 아니라 101번째. 이주 노동자들이 이렇게 막 그 도장 찍어주는 사람들끼리 서로 수신호를 막 보내고 계속 이 눈치로 서로 이렇게 쿵쿵쿵 도장 찍어주면서 사람 숫자를 세잖아요. 그리고 이 한쪽에는 기자들이 막 대기하고 있어요. 100만 번째 딱 들어오는 이주 노동자를 찍어서 그렇죠? 이 사람을 막 이제 뉴스를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할아버지인 후세인이 누구랑 딱 부딪혔는데 자리를 양보하죠. 양보하지. 먼저 가십시오. 먼저 가십시오. 그래서 자리에. 괜찮습니다. 먼저 가세요. 네. 딱 양보를 하는데 그 사람이 빰빠라밤 하고 이제 100만 번째 이주 노동자가 돼서 그 사람 이름은 다 아는 그렇죠. 되게 유명한 도저히 유명한 사람이 돼버린 이민자가 거죠. 된 거야. 네. 상품도 많이 네. 받고. 그런데 나는 100만 한 번째의 이주 노동자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한다. 근데 이 스토리텔링 되게 자연스럽게 이 손녀가 네. 손자한테 네. 사촌 누나가 이제 사촌 동생한테 얘기를 해주는 식으로 네. 이야기가 돼서 재밌죠, 그게. 네. 왜냐면 이 손자가 네. 챙크? 쉔크 제일 꼬마애. 예. 얘가 약간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어, 학교에서. 그렇죠. 얘는 아빠도 독일에서 태어났고 자기도 독일에서 태어났는데 할아버지는 터키 사람인데 네. 자기는 터키계라고 하는데 자기는 터키 터키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약간 학교에서 이렇게 독일이랑 터키랑 나눠서 축구 시합 하잖아. 네. 근데 여기도 못 가고 저기도 못 가고 약간. 그리고 이 쉔크는 엄마가 또 독일인이잖아요. 그렇죠. 엄마는 또 완전 독일 사람. 네. 금발에. 네. 근데 또 보니까 할아버지랑 다 집안에 터키 되게 자부심이 강하고. 너는 터키에서 왔어. 그리고 할아버지는 또 막 그 재민신 있잖아. 그리고 나는 어느 나라 사람이 그랬더니 엄마랑 아빠랑 동시에 돌아보면서 한 명은 엄마는 독일이라고 그러고 아빠는 터키라고 그러고. 네, 그런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는데 사촌 누나가 할아버지 얘기를 이제 시작을 해준다. 얘가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얘기가 중간 이렇게 할아버지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게 사실 진지한 얘기인데. 그렇죠. 되게 심각한 얘기죠. 되게 사실은. 심각하고 진지한 얘기인데 이걸 되게 재밌게 코믹하게 풀었어요. 네, 영화는 기본적으로 코미디입니다. 코미디고 이제 이 할아버지가 딱 들어와서 가족들을 먹고 살리기가 힘드니까 5가족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예, 2남 1녀. 그때 당시는 이제 막내는 안 태어났고 터키에서 2남 1녀의 자녀를 데리고 살다가 너무 이제 좀 먹고 살기가 처음에는 이제 쉽지가 않으니까. 혼자 독일에 가서 일을 해서 돈을 그쵸. 붙이죠. 독일에서 이제 붙였는데 근데 큰 아들 때문에 예, 딱 이제 터키로 돌아와서 보니까 아이가 28일 동안 큰 아들이 28일 동안 무단결석을 했다. 21일인가? 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아버지가 막 혼내는 거죠. 근데 형 생각해보면 20일이면요 한 달 안 간 거예요. 주말 빼고. 그러네. 그 애가 이렇게 낚싯대 같은 거 메고 어디 가서 낚시하고 있고 이래. 그러니까 도저히 이게 아빠가 없으니까 교육이 안 된다. 그래서 버르장머리를 고쳐줘야 돼. 그거 독일이 버르장머리는 잘 고쳐 그러면서 데려가잖아. 그래서 온 가족이 이제 독일로 이주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독일에서 막내 아들을 또 낳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이제 3남1녀가 되는 예. 거죠. 네, 3남 1녀의 대가족을 이루고 또 셋째 딸의 딸인 카난은 또 자라서 성인이 돼 있고 그렇죠. 대학생이죠. 음. 그리고 이제 막내의 아들인 쉔크 이렇게 꼬마까지 이렇게 대가족을 이루고 살고 있는데 어느 날 할아버지가 중대 가족들이 다 모여 있는 데서 갑자기 선언을 하나 하는 거죠. 내가 집을 샀어. 집을 샀어. 터키에. 터키에 집을 샀어. 고향에 집을 샀어. 근데 그 집은 이제 우리가 손을 봐야 되는데 내 혼자 힘으로는 힘드니까 우리 가족이 다 같이 휴가를 가서 거기서 집을 손을 본다. 일단 여름 휴가는 선은- 이번에는 다 터키로 간다.
예. 그랬더니 막 다 난리가 나는 거지. 막 뭐 안 된다 막 여기저기서 원성이 분란이 일어나. 많은데 이 아버지의 그 북권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게 좀 내가 명확하게 딱 살아 있죠. 내가 평생 니네들한테 뭐 부탁한 적 있냐? 그렇죠. 갑자기 그 얘기를 딱 하면서 이번엔 다 가야 된다. 자식들이 조용히 손을 모으고 따라갑니다. 다들 자기만의 고민이 또 있어요. 이게 주인공인 카나는도 임신을 했죠. 지금 네. 같이 동거하는 남자? 얘는 대학생 같은데 네. 그걸 이제 집에 얘기를 못 하고 있고 네. 다들 고민이 있는 상황에 그래도 큰 아들은 아내가 그렇죠. 큰 아들은 이제 가정 불화가 있고 가정불화 있고 둘째도 아내랑 이혼하고 혼자 사는 실직하고 실직을 한 상황이고 실직을 하고 또 외롭게 살고 있고 그렇죠. 셋째 엄마는 남편이 죽었고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과부죠. 과부. 네. 딸을 하나 키우는 과부가 돼 있고 네. 넷째는 이제 정상적인 좀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독일 여자랑 결혼해서 아들 하나 낳고 달콩달콩 사는데 네. 거기는 완전히 독일 집이고 터키 말도 잘 못해. 네. 독일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렇지. 네. 근데 그렇게 다 데리고 이 할아버지가 이번엔 내 말 따러 그래가지고 큰 마이크로버스를 하나 빌려가지고 터키 여행을 네. 가는 겁니다. 네. 이거 스포일을 해야 되는데는 스포일을 스포일 하지 말죠. 하지 말까요? 네. 네, 하지 맙시다. 네. 안 보신 분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뭐 그냥 이 영화를 보면서 느낀 감정이라든지 그렇죠. 이 정도를 좀 잘 설명하면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여행을 가고 이제 뭐 그 뒷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여행 영화 맞죠? 이것도 여행이 한 30분 지나야 나와요. 근데 이민이 나오잖아. 사실 터키에서 독일로 이민을 오는 이거 여행은 아니지만 네. 어떻게 보면 여행의 어떤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이민. 그냥 거기 가서 사는 거. 이게 45년 전에 네. 터키에서 독일로 와가지고 아예 뿌리를 내린 한 남자의 얘기입니다. 부부. 근데 보면은 우리도 뭐 주변에 친척 중에 미국이나 어디 가서 많죠. 예. 사시는 뭐 몇십 년째 사시고 이 고국 방문을 잘 안 하시고 아예 거기서 그냥 뿌리를 내리고 돌아가실 때까지 사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어디 가나 우리도 그런 거가 있는 것처럼 여기 터키도 사실 큰 나라지만 여기저기 많이 이주를 하고 중동 이런 데도 터키란 나라가 사실 그 유럽이랑 아시아 그 중간에 딱 있는 낑겨 있죠. 예. 딱 찡겨가지고 그래서 뭐 유로 대회 하면 유로 대회에도 끼고 아시아 무슨 뭐 대회면 아시아 대회도 끼고 터키가 그렇게 EU에 가입하려고 네. 그렇게 길을 썼는데 맨날 까이죠. 니네는 아시아잖아. 항상 그 까입니다. 나중에 뭐 이렇게 터키가 열받아가지고 프랑스가 항상 반대하지. 터키가 그래서 나중에는 요즘은 이제 포기한 것 같아요. 포기하고 아예 이제 이 중동 쪽으로 자기가 맹주가 되려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터키는 이제 이슬람 국가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 세속주의가 가장 좀 발전한 나라죠. 그래서 늘 끊임없이 유럽이 되고 싶어했어. 유럽이랑 붙어 있고 맨날 그리스랑 싸웠잖아요 옛날부터. 그런데 세속주의를 했는데 뭐 이렇게 정치적으로 지금 에르도안이 아직도 대통령인가? 그래서 터키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 히잡을 쓰는 게 데모하는 거야.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학교에 히잡을 쓰는 게 금지돼 있거든요. 여자들 히잡 쓰지 말라고 돼 있는데 히잡을 쓰고 갑니다. 여자들이. 이게 데모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슬람주의가 어떻게 보면 정치랑 이렇게 분리가를 시키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데 잘 안 되고 오히려 그게 이제 거기에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문제죠. 종교가 이렇게 분리돼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뭐 그게 그래도 성공을 해가지고 사실 터키가 엄청 큰 나라고 되게 중요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 끼치는 영향력도 크죠. 터키가 1차 대전 때 독일한테 붙는 바람에 나라가 망한 거죠. 그래서 그 오래 지속되어 온 오스만 투르크 오트만이 망하고 터키라는 나라가 생긴 거죠. 그때 사실 그리스가 터키를 먹으려고 그 혼란을 틈타서 1차 대전 끝나고 막 쳐들어가고 그랬어. 아 그래요? 그리스랑 터키랑 붙어 있으니까 그리스 딱 넓히려고. 근데 그때 케말 그 유명한 터키의 그 장군 있잖아요. 케말 장군. 케말이 그리스가 쳐들어와가지고 다 모아가지고 싸운 거야. 그래서 영토를 더 넓혔어. 그때. 그리고 터키 공화국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 케말이 근데 추구했던 게 유럽화죠. 이게 우리가 이슬람 이거 계속 이렇게 하다가는 나라가 발전이 안 된다. 그래서 정교 분리를 시작한 거죠. 케말은 지금도 되게 존경받는 이순신이랑 세종대왕 합친 것 같은 그런 인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뭐 터키에 대해서 아는 거는 뭐 나도 몰라. 나도 모르고. 케밥. 그렇죠. 케말과 케밥이 유명하죠. 케밥이 맛있지. 몰라서. 케밥이 맛있습니다. 터키의 포지션은 일종의 완충지대인 거죠. 유럽 세력과 중동, 아시아 이쪽의 세력의 완충지대일 뿐더러 역으로 그게 반대로 가게 되면 거기서 빠져나가면 어디로든 갈 수 있으니까 막강한 힘을 갖게 되면 대제국이 돼버리는 그런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위치하고도 좀 비슷해. 우리는 반도이긴 하지만 약간 중국과
그 해양 세력의 딱 대척점이잖아요. 항상 우리는 양쪽에 치이거든. 근데 만약 우리가 힘을 완벽하게 제압할 수 있는 힘을 가지면 우린 대제국을 건설할 수도 있는 거. 근데 이제 우리랑 다른 거는 터키는 그렇지. 딱 이제 땅이 연결돼 있는. 터키는 이제 뭐 연결돼 있지만 한때 세계를 지배했었다라는 이 프라이드가 엄청 커. 그러니까 우리가 유럽 니네들 다 다스렸었던 민족이야 우리가. 그리고 이 터키는 옛날에 왜 훈족이라고 있었잖아. 훈족. 네. 훈족이 이동해서 뭐 세계사가 바뀌고 네. 유럽이 다 그 훈족이 자기네라는 거야. 맞아요. 뭐가 맞아 바뀌는. 맞다고 하지. 그 몽고 애들은 훈족이 자기네라 그러고 훈족이 누구네는 몽고의 후예라고 생각하잖아. 그리고- 그래서 우리랑 막 형제라고도 막 하고 그러잖아. 그리고 저기 뭐 카자흐스탄 뭐 이런 데도 다 자기네 민족이라고 그러고 얘네들은 그 눈 높이가 글로벌이야. 터키 사람들은. 그래서 이 영화에도 보면은 그 프라이드가 되게 강하잖아. 그렇죠. 사실 그냥 이주 노동자인데. 여기에 나오는 그 할아버지가 이제까지 국적 취득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45년 동안 국적 취득을 안 하고 난 있죠. 덕인이었던 거야. 근데 왜 이제 집을 사서 거기를 가야 되는데 여권을 가지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신청한 거야. 여권을 만들라고. 여권은 없었겠어, 있었겠죠. 터키 여권이 터키 있었. 여권이 있었죠. 그래서 가잖아요 터키 여행을. 근데 얼마 그- 안 돼서 애들 어릴 때 아, 그렇구나. 한번. 예. 하여튼 여행을 그런데 못했던 왜 게 그러면 뭐 어쨌거나 독일 여권을 만들려고 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독일 그러니까- 여권은 그거는 이제 독일 여권 만든 거는 아내의 의지가 되게 강했던 거예요. 아 그래요? 예. 본인은 되게 원치 않는데 그래서 그 되게 웃긴 장면이 찜찜하게 나오잖아. 원치 않는데 어? 독일 저기 심사하러 간 사람이 지금부터 당신은 돼지고기 먹어야 되고 막 이러면서 어? 이제 기함을 토하는 거지. 한상신 나오는 거. 이슬람 사람들은 돼지고기라고 그러면 먹으면 안 된다고. 완전 손도 대면 안 되는 걸로 생각하거든. 꿈도 못 꾸는 거죠 돼지고기는. 돼지고기. 근데 거기 소세지. 근데 여자 할머니가 막 옆에서 돼지고기 막 그 그쵸? 학생 크라운 막 이런 거 뭐죠? 족발 막 이런 거 먹고 있고 막. 그렇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완전히 그 독일 전통 의상을 입고. 근데 독일은 먹고 거기 있죠. 소세지 이런 거 진짜 맛있잖아. 아유. 그 맥주랑 소세지 안 먹고 그러는 터키 사람들은 뭐 먹는 거야? 다 자기 음식을 지켜왔던 거지 그만. 케밥 먹나?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이 이민자 어떻게 보면 3세대에 이르는 3 제너레이션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영화는 뭐 그렇게 내가 많이 추천했는데 사실 이번에 다들 처음 본 것 같고 어땠어, 친구가? 저는 추천 이번에 처음 받아갖고 너 추천 받았어? 영화를 보고 나니까 이게 제목이 진짜 좀 네, 그게 제목이 있네. 나의 가족 나의 도시인데 저는 차라리 도시를 나라라고 했으면 어떨까 차라리. 아니 내가 그게 낫겠다. 내가 거기 그래 우리 카톡방에도 내가 나의 사랑 나의 도시라고 썼던 것 같아. 나도. 하여튼 알마냐도 어렵고 웰컴 투 저머니 이게 좀 제목이 좀 그러네요. 이거 우리나라 제목 정말 아, 근데 좀 접근성이 이렇게 뛰어난 영화는 아니에요. 그러네. 게다가 네. 독일 영화고 그렇죠. 예. 근데 보면 굉장히 재밌고 그렇죠. 이렇게 시간 가는지 모르게 피식피식 웃으면서 계속 보게 되는 이 영화. 영화는 보고 또 봐도 재밌어요. 예. 이상하게 재밌어. 웃겨요. 그 가벼워서 좋아요. 최근에 뭐 우리 영화인 그 국제시장이나 국제시장은 또 이렇게 눈물 쏙 빼는 장면들도 있잖아요. 아유, 다 공감하는. 그렇지. 예, 이상가족 찾기. 이상가족 그거는 너무 심했어. 그건. 그 장면이라던가 혹은 또 우리가 다뤘던 박치기. 예, 영화 박치기도 사실 가슴을 울리는 그런 감동이 있는 좀 장면이 울림이 있는 장면이 있었고. 근데 이 영화는 비슷한 선상의 비슷한 주제인데 가벼운 터치여서 예, 가벼운 터치여서 너무 깊게 안 가요. 예, 그래서 좋았고 이 가벼운 터치 안에서도 그렇다고 감동이 없거나 그게 아닙니다. 아, 감동 아주, 많죠. 예, 아주 그 잔잔한 감동. 저는 특히 그 엔딩에 나오는 문만 있는 그 집. 집 네, 그쵸. 집이 문만- 예. 고치러 터키- 가자더니 집이 아니야. 예, 벽만 터키의 아버지가 샀다는 집. 그렇죠. 벽 두 개 있어. 벽 두 개. 그 집을 집. 갔더니 네. 뭐 그냥 집터만 거의 남아 있는 그렇죠. 수준이죠. 집을 산 게 아니고 집터를 샀어.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이 아버지가 어떤 의미였을까라는 생각은 좀 해봤거든요. 문을 그거 열고 재밌다, 그거 재밌다. 네, 문을 열고 처음에 엄마가 먼저 막 급하게 가십니다. 그래서 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데 황당함이 아니고요. 너무 행복한 표정을 짓는 거예요. 그렇죠. 그 문 안으로 들어갔을 때 집 안에서의 펼쳐지는 그 눈에 보이는 저 끝까지 보이는 그 산맥과 그 넓은 자연 광경을 보면서 그 뷰는 정말 끝내주네. 네. 저는 자 너희가 보는 이게 바로 우리의 집이고 우리의 고향이고 이거를 아버지가 보여주고 싶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 더는 그 할아버지는 거기를 가봤을까? 가서 샀을까? 안 갔을 것 안 같아요. 갔지. 그치. 이거 자기도 몰랐을지도 몰라. 모르고 산 거죠. 그치. 벽 두 개만 있는지도 모를 수도 있어. 예. 그건 나오지도 이게, 않아. 이게 속았을 나한테- 수도 있어. 거기서 느껴지는. 저는 속은 것 같아요. 부동산 업자들. 어쨌거나 나는 거기서 느껴지는 오묘한 점이 있어요.
그 할아버지가 그 집을 이게 약간 다른 점이네. 성견지명.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의도했다라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다르게 본 건데 왜냐하면 이제 제가 이제 의도했다라고 본 이유인즉슨 중간에 할아버지가 대국민 선배처럼 중대 발표하겠다라고 나랑 터키 가자. 가족여행 꼭 가야 된다. 라고 하면서 했던 말들이 있거든요. 너희가 나랑 가서 거기서 도와서 해야 될 일이 많다. 라던가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했을 때 그냥 저는 그냥 미뤄 짐작한 거였는데 거기 거리가 어떻게 된다고? 독일에서 터키까지? 2,500km. 2,500km? 2,521km 차 타고 꼬박 3일 걸렸다고. 네, 3일간. 그럼 비행기로 가면 네. 비행기로 가면 한 4시간 정도는 가겠네요. 서너 시간이면. 그쵸, 예. 그러면은 터키 고국 땅에 이런 별장이 하나 있는 것도 나쁘지 그렇죠. 않네. 별장을 산 거죠. 네, 할머니가 그러잖아. 나보고 거기 가서 다시 살라고. 아 근데 난 거기서 그 할아버지한테 반했어. 그냥 별장으로 한 건데. 그래서 뒤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싫어하는 그린 올리브를 하나 딱 먹잖아. 뒤지게 맛없네. 근데 그게 여기서 얼마나 이 가부장적인 집이야. 평생 같이 사는 아내한테도 얘기 안 한 거야. 집 산지도. 그렇죠. 그리고 아내는 다시 터키로 돌아가는 줄 알고 있잖아. 네, 그래서 삐진 거야.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지. 사실 상의를 안 하고 와이프랑 그렇죠. 다시 터키로 돌아가겠다는 결정을 한 줄 아는 거야. 와이프. 한둘이겠어.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의 정서지. 이거 사실 말도 안 되는 건데. 근데 이 파트마? 예. 파디메는 스타워즈 적인데. 아무튼 파트마도 그걸 받아들이고 남편의 뜻을 받아들이고 너무 좋아하죠. 별장이라니까. 예. 자기는 이 사람은 독일에 아이들이 사는 곳이 자기 집이다. 그렇죠. 예. 이 마인드가 있는 거죠. 엄마는. 엄마들이 다 그래요. 그렇죠. 엄마들. 제가 제 친구 미국 사는 친구도 너무 한국을 그리워해요. 한국 와서 살고 싶대. 아, 그 S분. 한국에 오고 싶대. 근데 그러면 너 좀 이따가 한국 와서 살면 되잖아. 못 남편이랑 들어오더라고. 하면 그랬더니 애가 표정이 어두워져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애가 여기 사는데 그치. 내가 어떻게 한국 가서 사나? 딱 그러더라고요. 예. 이 파트마, 이 할머니도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자기 애들이 다 장성해서 독일에서 다 자리 잡고 살고 있는데 나는 그러니까 여기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남편이 갑자기 터키로 돌아가자니까 청천벽력 같은 얘기였겠죠. 여기 이제 삼남 일녀가 나오죠. 네, 삼남일녀. 삼남일녀가 나오는데 이 어릴 때 이게 플래시백에서 가면은 큰 아들과 아까 그 무단 결석하네 네. 걔랑 둘째 멜리. 아들은 또 안경 끼고 마호메드. 코카콜라 좋아하는 애. 네. 이 둘이가 나오는데 그대로 큰 거야. 네, 근데 왠지 커서는 둘이가 사이가 안 좋아. 그렇죠. 사이가 안 좋고 서로 좀 싫어해요. 그렇게 어릴 때 한 침대에서 자던 형제인데. 네. 근데 이제 터키 여행을 와서 둘이 이제 화해하는 장면이 나오죠. 네. 둘이 같이 그 침대에서 자면서. 네. 근데 그 큰아들이 너무 닮았어. 어렸을 때 그쵸. 걔랑. 이 큰아들이 너무 똑같아요. 둘째도 비슷해. 둘째도 둘째도 비슷하고. 비슷하죠. 네. 둘째는 그 저기 뭐야 매트릭스에 나오는 저기 닮았더만. 거기 배신하는 애. 네, 배신 때리는. 판톨리아노인가? 존 판톨리아노? 하여튼 그 두 배우가 너무 그대로 커가지고 그 웃음을 좀 자아내는 게 있어요. 이렇게 어릴 때 모습이랑 그러니까 이 영화가 계속 손녀의 입을 빌어서 손녀가 자기 사촌 동생에게 어린 사촌 동생에게 부모님과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계속 들려주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현재에서 계속 과거로 점프하면서 과거 얘기가 나왔다가 다시 현재 얘기로 나왔다가 그렇죠.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이 주인공 할아버지도 그렇고 할머니도 그렇고 너무 이렇게 좀 비슷한 사람들이 비슷한 캐릭터로 연기를 하니까 그렇죠. 그걸 보는 또 재미가 그 재미가 있잖아요. 있어요. 예, 정말 그렇죠. 이렇게 플래시백 때도 그리고 제일 마지막 씬이 너무 좋잖아. 다 그냥 총출연해가지고 이렇게 다 앉아서 그렇죠. 예. 밥도 먹고 하죠. 예. 근데 내가 개인적으로 나는 이 영화 보면서 되게 좀 공감 갔던 부분이 여행 가방을 싸는 씬들이 나와요. 계속. 예. 이제 독일에서 좀 살다가 이제 좀 먹고 살만해졌을 때. 그때 이제 그 할아버지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건 뭐냐면 자식들이 너무 독일화된다. 그렇지. 그렇죠. 독일화돼서 막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어 달라 그러고 이슬람인데 크리스마스 트리하고 그 막 촛불 켜고 예. 천사 이렇게 매달고 그러니까 안 되겠어. 얘네들 뿌리를 찾아. 뿌리를 찾아서 그래서 이제 차를 벤즈 그걸 네. 몰고 사흘 동안 이제 다시 터키 고향 집을 가는 거죠. 네. 가면서 이렇게 그 이미 가방 또 다시 싸가지고 싸는. 선물들 막 이렇게 네. 싸는 그 신이 나오잖아. 하리보 그 네. 하리보 있죠. 독일을 대표하는 네. 브랜드 하리보 젤리죠. 젤리 네. 거미베어 이런 거 다 독일 거잖아. 거기 젤리를 잘 만드나 봐 독일이. 하여튼 하리보 이런 거 싸가지고 코카콜라도 막 넣어가지고. 근데 그 여행 가방에 그걸 막 싸는 그 씬을 보고서 내가 약간 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이제 공무원이다 보니까 외국에 이렇게 다니고 한국에 오면 아버지도 반갑지만 아버지가 이렇게 선물을 가져오는 선물이 있거든. 네. 우리 그때 이제 80년대 70년대 이때는 해외 여행을 못 갔거든요.
그래서 해외에서 뭔가를 가져온다라는 것 자체가 되게 각별한 거거든. 그렇죠. 우리 집은 이제 아버지가 출장을 많이 다니셨으니까 그 여행 가방을 딱 열었을 때 그 두근두근하는 마음이 있어. 아 이번엔 뭐 내 거 뭐 없나? 막. 야. 근데 우리 집 애들이 많으니까 아버지가 또 어쩔 땐 챙기는데 또 어쩔 때는 못 챙기고 또 그 섭섭함이 있고 막 어쩔 땐 뭐가 있으면 좋고 막 그 설렘이 있거든. 그 외국에서 잘 사는 나라 가가지고 네. 뭐 무슨 볼펜 하나를 사와도 다르거든요. 아유 그럼요. 그땐 달랐거든. 니네 때는 그래도 해외 여행도 자유화되고. 아니, 저희 어렸을 때는 저희 아니었죠. 어렸을 때는 아니에요. 그래서 92년인가 자유화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기 80년대 그래서 남대문 수입상가가 그때 다 발전했는데요. 하여튼 그 어떤 설렘이 있어. 근데 한 번은 아버지가 내 동생 이제 여동생한테 인형을 사왔어. 인형을 사왔는데 딱 봤는데 그 발바닥에 메이드 인 코리아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아 진짜로. 인형인데 그걸 아버지도 모르고 샀는데 와서 나중에 그걸 밝혀준 거야. 그러니까 그때 막 뭐야 이거 국산인데 근데 아버지가 이게 이제 우리가 물건을 잘 만들어서 해외에서 이런 걸 판다. 이게 우리나라가 발전하는 것 얼마나 기쁘냐 막 이래주는 거야. 잘 둘러대셨네. 그러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위기 탈출 넘버원이죠. 싸가지고 샀을 거야 분명히. 아무튼 뭐 그 어떤 여행 가방에 선물을 싸는 그 느낌. 그래서 고향 마을에 가서 막 이렇게 이제 좀 그 자랑도 좀 하고 네. 그 막 동네 사람들한테 막 주고 그 아버지가 그 얘기 하잖아요. 너무 여행 가방이 안 닫혀가지고 안 됐죠. 예, 이것 좀 와서 닫아보라고 그 할머니가 얘기하니까 할아버지가 아유 필요한 것만 싸라 그랬잖아. 왜 이렇게 뭘 많이 쌌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욕해. 그렇지. 예. 그냥 맨손으로 가면 빈손으로 가면 욕해. 근데 그 여행 가방을 잘 보셔서 나 이번에 영화를 이제 여러 번째 봐가지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그 하리보 이제 먹을 거 뭐 이런 걸 했는데 이제 최근에 터키를 갈 때는 네. 영양제 있잖아 영양제. 영양제랑 이런 비타민 이런 거를 까다가 아니잖아 할머니가 싸는 거야. 선물 종류가 달라. 그렇지. 독일에 이게 또 이 약 이런 거 좋잖아. 그러니까 그런 걸 막 넣어가지고 또 뚜껑이 안 닫히는 그런 좀 디테일이 있었네요. 예. 그리고 그 둘째인 마호메드가 되게 이렇게 터키 고향에 되게 친한 친구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아 근데 예, 그 친구가 야, 터키 가면 그렇게 코카콜라가 쌓여 있다. 넌 참 좋겠다. 그 너 다음에 오면 올 때 코카콜라 좀 사다 줘. 그렇게 또 부탁하잖아요. 그 코카콜라 시퀀스는 네. 대단한 연출이에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침대에 누워서 코카콜라의 바다에서 병을 한 개씩 자기가 빨대 꽂아갖고 먹고 있잖아. 네, 이 감독이 둘째 아들한테 되게 많은 배려를 했어. 오. 나중에 그 마트에서 큰 코카콜라 씬도 나오고. 그렇죠. 아, 예, 그렇죠. 예. 그 제작비 많이 들어가는 그렇죠. 거를 아니 코카콜라로. 근데 이게 그런 시퀀스로 돼 있다 보니까 말하자면 환상인데 굉장히 현실하고 맞닿아 있는 환상들을 보여주고 또 하나는 난 그 장면이 좋던데 뭐냐면 꼬마애한테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만나는 걸 설명해 주잖아. 그렇죠.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떻게 만났는지. 옛날에는 말이야 이렇게 지나다가 눈 맞았는데 몸이 살짝만 살짝 스쳐도 어깨만 스쳐도 그건 결혼해야 되는 거야. 근데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납치했네? 결혼했? 그 순간에 그럼 얘가 꼬마애가 질문하잖아. 그럼 되게 야한 거네. 그 두 사람의 그 배우가 고개를 쫄르르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니라고. 이게 뭐냐면 대화를 하는 거야. 이게 이제 좀 유치하던데. 유치한데 이게 되게 중요한 장면인 거지.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내화돼서 저 이야기가 우리하고는 정말 멀리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내 할머니 할아버지가 보여주는 듯한 느낌을 갖게 하는 묘한 장치가 그런 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대화를 하게 만들어줘. 약간 옛날 옛적 이야기를 이렇게 누나한테 듣는 듯한 얘기. 근데 느낌, 듣는데 그 있죠. 들으면서도 실제로 꼬마의 눈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젊은 그쵸, 할머니가 고개를 흔들어 주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로 인해서 동화되게 만들거든 예. 인간을. 그러니까 탁월한 연출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예. 정말 이렇게 구성되면서 말하자면 방금 얘기한 유치한 건데 예. 그냥 받아들여진다는 게 더 웃긴 거야. 재밌죠. 재밌고 애나 어린이나 누구나 봐도 재밌을 만한 그런 연출을 했는데 이 감독이 이 영화 이후로 영화를 안 만들더라고요. 뭐 내가 팔로우를 해놨는데 그 뒤로 뭐 소식이 없어. 뭐 돌아가시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젊은 감독인데 여자 감독이고 TV를 하나? 독일에서 아무튼 이 영화가 참 좋고 그때 뭐 독일에서 작품상도 받고 국내에서는 되게 평가받았는데 그 뒤로 뭐 활동이 없네요. 독일 사람들 눈밖에 난 게 아닐까요? 그런가? 나도 그 생각 잠깐 했는데 네. 독일 사람들 이렇게 쫀쫀한가? 네, 아까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만났을 때 그 얘기 듣다 보니까 재밌는 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할머니 집에서 반대하는 거잖아요. 그 지주의 딸이었잖아요. 네, 지주의 딸이라 쟤는 뭐 재산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반대를 했는데
할아버지가 몰래 숨어 있다가 외진 곳에서 할머니를 납치했다.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지. 근데 할머니가 처음에 저항하는 장면 있잖아요. 이게 나무를 들고 몽둥이 들고 저항하는 장면. 근데 몽둥이를 이렇게 빼앗는 척하면서 몸이 살짝 닿았어요. 할아버지가 뒤에서 백허그를 하나? 네, 백허그였죠. 백허그를 딱 할 때 그때 근데 그 당시에 생각으로는 남녀간에 몸이 살짝 닿기만 해도 순결을 잃었다고 생각해서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근데 나중에 뒤에 가면 고백이 있죠. 제일 마지막 예, 카나는이랑 카난 그 집 손녀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동거하는 남자랑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엄마가 막 속상해가지고 막 너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막 이런데 할머니가 갑자기 옆에서 듣고 있다가 얘를 두둔하고 나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충격 고백. 맞아. 사실 내가 니네 아버지한테 납치당했을 때도 이미 임신해 있었어. 그렇죠. 아,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네. 똑같은 장면이 맨 마지막에 또 나와요. 그 어, 챙크 어, 눈에는 계속 환상이 보여요. 어. 그렇죠. 챙크 눈에 환상이 그치. 보여. 이거 재밌는 연출인데 맞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슬픈 장면에서 사람들이 울고 있는데 그 울고 있는 성인이 된 그 배우와 그쵸? 아이 배우가 같이 나와서 울고 신들러 있다던가. 리스트처럼. 예, 울고 있다던가. 그리고 이렇게 할아버지 고향에서 이렇게 버스를 타고 가는데 저기 나무가 한 그루가 있는데 나무 밑에서 젊었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가 딱그 서로, 장면이지. 그 장면이죠. 그 몽둥이 들고 막 저항하는 장면 이런 장면이 보인다던가. 그것도 그러니까 멀리서 잡은 컷이야. 그렇죠. 그래서 신경 안 쓰면 안 보여.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 아이가 갖고 있는 상상력이라는 어떤 그런 것과 이야기를 들려준다는 이게 잘 조합이 돼가지고 이게 연출이 되게 굉장히 어려운 재밌게, 예. 어려운 전개인데 예. 쉬운 전개 아니거든 이거. 이렇게 만들기 어려우니까 맞아. 이렇게 이어질 수가 없어. 이게 쉬운 건 잘못 아니야. 따르면 이 플래시백이 또 되게 유치해지고 이상해지고. 클리셰 덩어리가 되거든. 근데 이게 그렇지 않다는 거야. 이거. 그거를 중간중간에 이 누나가 동생한테 얘기를 들려주는 형식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쫙쫙쫙 낑겼지. 근데 또 하나는 거기서 나오는 에피소드가 묘하게 현실에 있는 에피소드하고 맞닿아 있죠. 아주 직접적으로 탁탁탁 맞떨어져요. 가령 뭐 그 꼬마의 둘이서 아침마다 쓰레기 치우는 아저씨 둘이 보고서 인사하는 거면서 나 여자애가 나는 커서 쓰레기 청소부가 될 거야. 청소차. 여자는 없어. 그랬더니 레일리가 레일라. 근데 터키에서 그 여자들이 청소하는 모습을 보자마자 자기 오빠한테 달려가서 봤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이 되게 탁월하더라고요. 터키에서 여권이 신장된. 그러니까 이게 그 이야기들의 전개 방식이 매우 탁월해 그냥. 그러니까 웬만한 영화의 어떤 기법하고는 그냥 우리 국제시장하고 좀 비교해 보면 그럼 우리니까 이해할 수 있는 기법들이 많아요. 사실 스토리도 그렇고 남진을 만나거나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야. 근데 이 영화는 내가 터키인이 아니지만 능히 이해가 가 그냥. 스토리의 모든 그쵸? 전개가. 예. 그러니까 이 영화가 갖고 있는 그 정서, 고향에 대한 사실 우리는 여기 우리 4명 다 고향이 그냥 서울이고 고향에 대한 어떤 그 그리움에 대한 정서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 예를 들어서 아버지 세대나 또 어디 지역에서 올라온 친구들 보면은 그 고향에 대한 그 정서가 있거든. 그거는 지금 여기가 집이 아니고 내 고향 죽을 때 되면 고향에 가서 죽고 뭐 이러는 거 있잖아요. 수구초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정서가 굉장히 강력한 정서거든. 그거는 정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정서야. 여기 있는 후세인뿐만 아니고. 근데 우리는 이제 그냥 서울의 도시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지고 잘 모르지만 이걸 보면 난 그 실향민들 북의 고향에서 내려온 사람들 가고 싶으면 못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기 후세인은 갈 수라도 있지. 운전해서 서울 가면 그때 60년대도 갔었잖아. 네. 근데 못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 이런 사람들은 그 안타까운 정서가 도대체 얼마나 클까? 우리가 항상 TV에서 이렇게 상상이 잘 안 되는 수준. 임진강에서 이렇게 뭐 이러는 사람들 보고는 했지만 그게 엄청난 상실의 고통이겠구나. 이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또 하나는 이 영화가 매우 솔직한 부분이 있어. 화장실에 관한 문제. 화장실이 처음에 이 터키에 살다가 독일에 갔을 때 화장실을 되게 불편하게 생각하고 수세식 화장실을 굉장히 더럽게 생각하잖아. 예. 근데 역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그 불과 3년밖에 안 됐는데 이거가 되게 그 화장실 문화 하나로 솔직한 거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정말로 동경하는 혹은 내가 마음에 그리는 고향이긴 하지만 여기서 다시 살 수는 없겠구나라는 아주 극명한 선을 그어주는 게 이 화장실이에요. 그게 3년 만에 돌아가는 건가? 네, 3년 만에. 뿌리 찾아서 다시 가는 게? 3년 만에. 얼마 안 되는 상황. 3년 만에 이제 거기가 적응이 안 되는구나, 고향집이. 그리고 자꾸 정전되는 것도 그 아저씨가 후세인이 화장실 똥 싸다가 정전되잖아요.
그러니까 그치. 이러면서 전기세는 왜 받아? 하면서 막 투덜거리는 장면 나오죠. 화장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정말 솔직한 고백이기도 한 거예요. 이게 맞아요. 내가 문화적으로 혹은 뿌리는 그렇지만 실제 생활에 있어서는 아 내가 이걸 이렇게 살 수는 없어라는 것을 선을 긋고 얘기하거든. 그 진짜 우리 어렸을 때는 집 밖에 화장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다. 그런 걸 우리는 겪었지. 지금 요즘 뭐 20, 30대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때만 해도 우리나라도 한 1, 2년 만에 이렇게 바뀐 거예요. 다 수세식으로 바뀌고 사실 지금도 어디 가서 이렇게 화장실 이렇게 구멍 있는데도 똥 때리라 그러면 깝깝하고 막 그러잖아. 네. 근데 뭐 그런 그 씬이 나와요. 처음에 그 변기를 막 열심히 청소하잖아. 네. 엄마가. 야 그 애가 막 마오메드가 쉬마렵다고 막 뒤에 서 있는데 엄마는 막 변기 청소를 하고 있죠. 야 독일인 똥 치우는데 지금 그러면서 엄마가 막 투덜거리잖아요. 무슨 병 걸릴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독일은 일단 동독서독 갈려 있었지만 통일하고 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유럽에서 인구도 제일 많고 예. GDP도 높고 제일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죠. 예. 전 세계적으로. 아 그리고 이 영화에는 또 메르켈 총리가 나오죠. 그렇죠. 메르켈이 또 독일 이민자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그런 행사. 그렇죠. 예, 그런 행사를 진행하는 이게 이제 영화를 장면이죠. 쭉 관통하는 얘기 하나가 네. 100만 한 번째 이주 노동자가 드디어 이제 연설을 할 수 있는 할아버지가. 기회를 준 거죠. 예. 그래서 정말 거기 왔어 청와대에서 그렇죠. 그게. 그래가지고 청와대 벨루궁.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제 짐짓 연설. 아 나는 관심 없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계속 연습하죠. 근데 손주 앞에서는 연습을 한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 이발소에서 신이 나오잖아. 터키 이발소에서. 예. 그래서 마지막 장면에 좀 감동적인 게 그 손자가 저는 할아버지가 연습하는 걸 옆에 있었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는지 압니다. 그렇죠. 이거 참 스포일이구나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아무튼 끝에 이제 그 메르켈 씬으로 끝나는 거고 네. 청와대 씬으로 네. 청와대 씬으로 끝나는데 아무튼 뭐 영화가 참 가벼우면서도 던져주는 거가 많고 또 기분도 좋아지고 그렇지만 가벼운 주제는 아닌 거죠 이거가 뭐 남일 같지도 않고 여러모로. 그리고 또 터키는 우리랑 괜히 또 좀 친숙하잖아요. 우리 6.25 때 네. 정말 저 지구 반바퀴 옆에 알지도 못하는 나라한테 이 전투 병력을 파견해준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왜 여러분들 그 아일라라는 영화 내가 전에 한번 얘기했었던가 터키 영화인데 6.25 전쟁 때 어떤 아이를 전쟁 고아를 터키 병사들이 얘를 이렇게 키우고 그랬던 그런 얘기예요. 이 영화를 이제 한국에서 찍고 터키 영화인데 되게 기분이 이상하더라고. 이게 외부인의 시선으로 6.25 전쟁을 우리 그거를 다뤘고 근데 영화가 좀 약간 유치한가 뭐 이러면서 이렇게 보다가 막판에 눈물샘이 터져가지고 병사들이 애를 키운 거야. 그냥 한국에 있는 여자의 고아인데 조그만 애인데 데려와서 키워요? 아니면 거기? 부대 안에서 아. 얘가 뭐 어떻게 돼가지고 얘를 이렇게 뭐 그래서 나중에 얘를 터키에 데려가려고 막 근데 뭐 한번 보세요 그거 누가 봐도 나 혼자 이렇게 눈물 찔끔찔끔하면서 봤어. 하여튼 그 터키가 또 우리 월드컵 때도 뭐 만나고 뭐 이래가지고 저 중동에 있는 나라인데 근데 잘 몰라요. 잘 모르지만 잘 모르죠. 형제 국가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저도 그거 2002 월드컵 때 만나면서 알았어요. 우리의 형제 국가고. 저는 이 영화에서 되게 좋았던 연결되는 씬이 뭐였냐면 그 형제 큰 형인 벨리와 둘째인 마호메드가 처음에 독일에 이사 가서 집이 되게 좁잖아요. 그저 방이 하나. 그 형제가 방을 하나를 써야 되는 상황인데 되게 좁은 싱글 침대에서 둘이 자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 둘이 어떻게 자냐면 이렇게 거꾸로 자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얼굴과 발을 맞대어서 그렇죠. 예, 이렇게 한 명은 이쪽으로 자고 한 명은 이쪽으로 자고 그래서 이렇게 둘이 자는데 나중에 터키 여행을 가서 이 장성한 형과 동생이 둘이서 이제 약간 호텔 로비에서 이렇게 뭐 술을 한잔 하고 언쟁을 하고. 좀 하고 나서 큰 형이 호텔 키를 잃어버린 거야. 자기 방 키를. 그렇죠. 그래서 동생 방을 두들겨요. 마호메드 나 좀 재워줘. 동생 또 투덜투덜거리면서 같이 자는데 그 어릴 때 자던 모습으로 똑같이 자죠. 이렇게 자잖아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이불 서로 뺏는 것도 똑같아. 그렇죠. 이렇게 서로 이불 뺏으려고 막 이렇게 싸우는 것도 똑같고. 근데 그 장면이 저는 이상하게 보면서 짠한 거예요. 이렇게 저도 동생이랑 같이 방을 쓰던 시절이 있었고 동생이랑 그렇게 뭐 이불 가지고 막 싸울 때도 있었고
이렇게 살을 맞대고 동생이랑 자는 어떤 그런 기억이 묘하게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있죠. 그 장면 포개지겠네. 네. 어렸을 땐 그랬을 거 아니야. 한 방에서 자고. 네. 저는 완전히 그 모습이었어요. 그렇게 잔단 말이야? 저는 어릴 때 진짜로 아예 그 모습이었어요. 그렇게 자나 보통? 제 방에서 동생이 보통 먼저 자고 제가 이제 동생 발을 엇갈려서 그렇게 제가 잤어? 머리를 뒤 밑으로 대고 제가 아니 그렇게 보통 잤어요. 이렇게 나란히 자지 않나? 그렇게도 자는구나. 네, 그렇게도 나는 자요. 옛날 터키 애들만 이렇게 자는데. 왜냐하면 그게 얼굴과 얼굴이 맞닿았을 때 뭐 예를 들어 한쪽이 민감하면 코 고는 소리나 이런 것 때문에 잠을 못 잘 수도 있고 발이 또 얼굴에 하나는 상체와 상체가 만나면 훨씬 좁거든요. 좁아도. 예, 좁아서 그게 되게 거꾸로도 웃긴 많이 건데 자요. 벙커베드 이렇게 2층 침대를 쓰더라도 그게 같은 방향으로 머리를 안 두게 돼 있어. 그래? 그러니까 군대에서도 그러지? 그래. 그거 뭔지 코 고는 모르지만. 소리가 그렇죠. 그렇죠. 그게 편한가 봐. 아무튼 한 가지 더 나는 오히려 이 영화에 아주 깊게 관통하는 거는 할아버지였거든요. 후세인? 후세인 할아버지가 그 장면이 있어. 이렇게 아이가 빵을 파는 아, 거야. 그렇죠. 터키에서 길거리에서 빵을 파는 아이를 보고 국도 네. 휴게소 같은 데서 네. 그러자마자 불러세워서 10개 달라고 할 때 10개씩이나 해요. 막 이럴 때 정말 따뜻하게 대하는 그리고 그 아이를 식사하는데 초대해. 네, 맞아요. 같이 밥을 먹여. 같이 밥 먹잖아.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그 너무나 그 뭐랄까 자기 동일화되는 말하자면 자기 것에 대한 어떤 애착이나 뭐 이런 것들이 꽉 차 있는 느낌이기도 하지만 그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어떤 그 따뜻함. 그게 그렇죠. 아주 이 할아버지는 그런 게 있는 근데 거죠. 또 할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거 가지고 막내 아들은 아내랑 투덜거리잖아요.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애가 뭐 파는 거 사주면 안 된다. 아, 미성년 아동 노동을 저기 부추긴다.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지혜가 그 할아버지한테 있는 거예요. 거기에 또 하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손녀가 지금 임신을 해 있잖아. 네. 그걸 직관적으로 딱 알아보는 건 그렇지, 할아버지. 제일 먼저 할아버지가 알아보죠. 그리고 나서 네. 얘기를 하는데 막 뭐라고도 해. 네, 처음에 어떻게 뭐라고 너 하죠. 그럴 수 있어. 그런데 네. 내가 널 이해한다. 아직 졸업도 그랬거든. 안 한 게. 나도 그랬거든. 근데 그게 그 사람의 인생에 있는 이야기야. 그러지 않았으면 어떻게 지금의 할머니를 만나서 이렇게 가족들을 이룰 수 완성을 있겠어.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손녀가 이해가 할아버지를 있어. 참 좋아하잖아. 네. 그리고 이렇게 할아버지를 어떻게 보면 좀 존경하는 것 같아. 근데 아니나 다를까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되게 보수적인 것 같아요. 이슬람이고 그 혼전 뭐 임신인 건데 우리도 사실 이거는 막 과속 쉽지 않은 거지. 뭐 과속이라고 놀리기도 하지만 근데 여기서는 얘기를 못 하는 거야. 엄마한테도. 그걸 할아버지가 딱 알아보지. 그러면서 나중에 할머니가 그러잖아. 니네 할아버지는 그러고 보니까 나보다 항상 먼저 알았다고. 그렇죠. 그걸 어떻게 알았나 모르겠어. 아무튼 그래서 얘가 이 손녀가 막 울면서 네, 할아버지한테 근데 할아버지가 그래도 괜찮다. 그래 너희 둘이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서로, 게 중요한 거야. 서로 존중하고 사는 네. 거가 중요하다. 네. 되게 현자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빵 파는 애를 같이 자기네 가족 식탁에 앉혀서 같이 뭘 먹인다라는 것 자체가 그 생각해 보세요. 그게 가능한가? 저는 그거 경험에서 왔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본인의 어린 시절에 거리에서 그렇게 물건을 파늘던 친구들이나 혹은 나의 모습을 봤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얘기한 그 손녀딸의 임신도 사실은 자기의 와이프의 모습에서도 경험을 쌓았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그래서 통하는 게 있으니까 아마 젊은 친구들이 봐도 그 동일한 이야기에 공감하게 되는 게 이 이야기가 먼저 할아버지가 그 문을 열어주고 있는 거야. 정말 세대 간의 소통의 문을 그 할아버지가 활짝 열고 있는 거야. 되게 보수적인데 꼰대는 아닌 거죠. 정말로. 보수적인데 꼰대가 아니고 되게 그 손자들이랑도 얘기 되게 소통 많이 하고 아내한테도 짐짓 되게 권위적인 척하지만 정말 아끼는 그게 드러나잖아. 이렇게 아내한테 그 왜 그 올리브 얘기하잖아요. 올리브 40년 동안 내가 그 검은색 올리브만 먹었는데 왜 요즘 계속 그린 올리브를 올리냐. 그리고 남편이 막 뭐라고 하잖아요. 그때 사실은 무릎 꿇고 있는 거를 또 뭐라고 했거든. 무릎 꿇고 있는데 왜 안 내려? 막 이러면서 뭐라고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되게 꼰대처럼 보이잖아. 근데 아닌 거예요. 그거 그린 올리브 딱 먹으면서 인상 쓰면서 막 더럽게 맛없네 이러. 네, 그러면서 또 피식피식 웃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지혜가 그런 데서 막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화는 되게 쉽지 않은 연출들로 쭉 연결되어 있는데 그게 차곡차곡 쌓여서 나중에는 그 이벤트를 겪으면서 그게 남아 이렇게 말하자면 물처럼 꽉 차가지고 나중에는 이렇게 스며 나와요. 우리 김PD 형도 좋아하는 드라마. 그러게. PD가 드라마를 이렇게 칭찬하나? 그러니까 나 처음 봤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도 공감이 되는 거죠. 하나만. 내가 이 영화를 좋아하는 딱 한 가지 이유는 그냥 일반적이지 않은 드라마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매우 다른 전개에 매우 다른 습성을 가지고 매우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매우 일반화되고 있다고. 모든 사람들이 이걸 공감할 수 있어. 근데 이게 딱 봤을 때 이게 뭐 유럽 영화 같거나 이러지는 않잖아요. 약간 그쵸. 헐리우드 스타일로 네. 연출한 거잖아요. 되게 재밌게. 여러분 뭐 어쨌든 긴 말 필요 없고요. 김 PD 형이 좋아하는 드라마다. 자 이걸 기억하시면 그럼 되겠습니다. 모두가 볼 수 있는 네. 드라마구만. 네, 하여튼 뭐 네. 거의 모르지. 모든 레인지를 커버하는. 모르지요. 그건. 우리가 4명 다 공감할 프로를 수 하는. 근데 거. 잘 몰랐잖아요. 몰랐죠. 우리조차도 잘 몰랐던 모르죠. 영화인데 우리가 이렇게 다 재밌게 봤으면 뭐 여러분도 충분히 즐기고 재밌게 무려 볼 수 있는 영화라고. 2위고. 예. 이 감독이 난 좀 계속 이런 연출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조용히 있는 거가 좀 궁금하긴 하네요. 혹시 독일에 계신 우리 무용보 패밀리 여러분들이 이 야세민 이 감독이 뭐 하고 있는지. 야세민 감독은 터키 이제 이민인데 보니까 쿠르드네요. 쿠르드족이네요. 근데 터키에는 상당수가 또 쿠르드족이잖아요. 지금 독립을 항상 꿈꾸고 맨날 그래서 이라크랑 사이가 안 좋구나. 나중에 맨날 약간 닭 줬던 개가 되는 쿠르드족 있죠. 굉장히 숫자가 많은데 이 사람 터키라고 안 하고 쿠르드라고 합니다. 뭐 그런 또 디테일이 있군요. 아무튼 나의 사랑 뭐냐 이거 나의 가족. 나의 가족 나의 나의 도시. 아 이거 어떡하지 이 제목 때문에. 독일어 제목도 그렇고 영어 제목도 그렇고 근데 여기 알마냐. 이 영화는 일단 독일 영화라는 측면에서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관심받지 못하는 장벽을 갖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다만 이건 그냥 헐리우드 영화처럼 봐도 좋겠다. 아무런 거리감이 없다. 예, 이 정도로 얘기를 해도 사람들한테 전화가 저는 그 영화가 많이 생각나요. 이 영화를 보면서 미스 리틀 선샤인. 예, 리틀 미스 선샤인. 예, 리틀 미스 선샤인급의 영화라고 보시면 될 비슷하죠.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지금 스포일 안 했던 그것도 예. 비슷하고 그러니까, 가족끼리 네. 버스를 빌려서. 그냥 저기 독일판 터키판 미스 리틀 선샤인 같은 영화. 근데 이제 리틀 미스 선샤인은 너무 이제 좀 다크 코미디고, 그렇죠? 다크 코미디인데 이거는 따뜻한 코미디다. 그렇죠. 좀 예. 다른 점이 있죠. 미스 리틀 선샤인 따뜻한데. 아, 그거는 그거는 그건 좀 나는 코미디였지. 다른 것 같아. 나 좋아하기 정말 좋아해요. 난 싫어. 그 영화. 그리고 더 소동이 크잖아요. 나는 싫어. 그러니까 안 와다 사실. 근데 그거는 이 영화는 그 모습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이 거기 있어. 그리고 대가족이 여행을 가는 거잖아요. 고향을 찾아서. 그렇죠. 그렇죠. 예, 이건 약간 좀 보면서 우리도 저런 여행 해보면 재밌겠다. 재밌어요. 근데 많이 그 생각 좀 있지 들지 않아? 않아요? 왜냐하면 예. 같이 가는 건 아니지만 우린 명절 때마다 한 번에 모이잖아. 아니 근데 같이 여행을 가는 건 같이 또 여행 가는 건 좀 다른 그러니까 그 문제고. 최소한 1박 이상 하는 건 또 달라요. 이거는. 그러니까 나도 네. 생각해 보니까 재작년에 우리 엄마랑 같이 우리 타일랜드 여행 갔을 그거 말고 그 전에 이제 아버지 살아 계셨을 때 그 이제 3대가 다 같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여름에 어디 무슨 강원도 이런 데 간 적이 있었던 것 같긴 해요. MT 가셨네요. 차 막 세대로 해가지고 MT 비슷하게. 근데 그때 보면은 또 가족이 숫자가 10명이 넘어가고 그러면 그중에 한두 명은 또 못 오고 막 이런 거 꼭 있거든. 또 못 오고 여기도 보면은 첫째 와이프는 와이프가 못 오잖아요. 큰 며느리가 이혼을 준비하느라 안 오고 네. 애들도 뭐 다 애들이 있는 게 아니고 또 뭐 어디 하나 이빨 있고. 빠지듯이 빠져 있는. 하지만 여러분들도 이렇게 가족이 모여가지고 대가족이 여행을 가고 이런 거는 굉장히 큰 경험인 것 같은데. 맞아요. 간 적 있어요? 네, 저희는 있었어요. 저희 언제? 친할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친할머니 할머니 돌아가시기 한 2년 전 그때 이제 친가 식구들 다 할머니 모시고. 네, 저희 때까지 다 모여서 리조트를 가서 1박 하고 아, 다음 날 뭐 그때, 등산도 하고 막 이런 사진 본 것 같아. 네, 풀 그 진짜 여행을 그 했었죠. 큰 모임이었네. 큰 모임이었죠. 거기도 그 무슨 웨일리 거기 갔을 때 얘기한 거 아니야? 아니, 웰리일리? 그건 웰리. 우리 가족끼리. 그건 우리끼리. 그 몇 명이나 됐어? 저희도 한 20명 정도 돼요. 우와, 그렇게 진짜? 되면. 예. 와, 왜냐면 아버지 형제가 5분이 되니까. 그 집 딸린 애들까지 다 가고. 네, 애들까지. 그러니까 제 세대까지 간 거죠. 대단하네. 근데 확실히 이게 형제분들이 또 모이면 밤에 이렇게 언성도 높아지기도 하고. 그렇지. 약주들 드시는데 그 중에 손주 한 명은 밤에 구급차 불러갖고 진짜? 얘 술이 안 깨갖고 큰일 났다. 이런 소동도 있고 하여튼 재밌어요. 그러네. 그거 하나로 영화 한 편이다. 네, 그러니까요. 다음 날 등산을 가야 되는데 얘가 점심까지 술이 안 깼어. 그래서 얘 먼저 돌려보내야 된다. 등산하면 괜찮아진다. 뭐 막 의견이 분분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어디 이렇게 한 분이 나타나셔. 야, 얘 등산하고 땀 흘리고 그러면 술 다 깨 걱정 마. 이러고 데려가려고 하는데 그 부모님은 마음이 아닌 거고 이게 지금 상황이 안 좋은데 어떻게 데려가냐. 막 이런. 그런 게 또 소동도 지나고 있고. 나면 또 추억이 되고 하는 거죠. 예.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어머니 쪽이 8명, 아버지 쪽 8명이거든요. 형제분들이. 진짜?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한 몇 년 전 얘기인데 한 3, 4년 전 얘기야.
나까지는 못 가는 거지. 형제분들만 가는 거야. 형제만 그래도 가도. 86이야. 16명이 가야 돼. 그중에 이제 돌아가신 분도 계시니까 한 10명이 간 거야. 10명 그렇죠. 넘게. 야. 10명 넘게 봉고차가 2대인가가 움직였는데 맞아요. 그런 게 이제 정말 대가족이 가질 수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신 다음이니까. 근데 어머니 아버지 형제분들이 이렇게 어디 갔다가 전화를 하는 거야. 뭐 여기 서산인데 뭐 이러면서 라면 끓여 먹고 있다 막 이러면서 16명이 돼서 아침에 그러면 라면을 몇 개를 끓여야 돼 막 이런 건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말 형제들이 느낄 수 있는 그렇죠. 그 여행의 그 근데 그게 참 움직이기가 쉽지 않아. 야, 쉽지 그게 않죠. 항상 다 어디가 사정이 있고 또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은 집안들이 항상 있기 마련이고 이게 또 그 밑에 대로 내려오면 또 다르고. 그렇죠. 그러니까 참 이게 가족이라는 게 참 이게 쉽지 않은 그겁니다. 그렇게 여행 다니시는 가족들은 복 받으신 거예요. 그럼, 맞아요. 네. 정말 복 요새는 받은 거예요. 막 옷 맞춰 입고 가시잖아요. 아유. 첫째, 둘째, 셋째 모르고 첫째 며느리, 둘째 며느리 그건 못 막 받아. 이런 식으로 그건 못 받아. 맞춰서 많이 다녀요. 그리고 또 며느리들은 또 생각이 또 달라 또. 그렇죠. 이게 왜 노바야? 그리고 며느리들도 그러겠죠. 그래도 가면은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추진을 해보시고 여기에 후세인네 집처럼 예, 조그만 버스 하나 빌려가지고 고향을 찾아서 그렇죠. 고향 아니더라도 어디 경포대라도 저는 약간 좀 TMI이긴 한데 저희 지금 그 가족 이제 집안의 얘기 중에 하나가 영화 같은 얘기가 하나 있는데요. 지금 이제 할머니께서는 돌아가셨지만 그 고향 땅에 저희 그 작은 아버지께서 집을 짓고 계세요. 여기 똑같네 얘기가. 네. 근데 나의 정말로 혼자서 진짜 예, 어떤 인부를 쓰거나 이게 아니고 혼자서 네, 혼자서 땅을 사놓으시고 여기서도 마오메드가 그러려고 그러잖아. 마음에 드네. 거기서 그거 집을 스포일이잖아. 집을 짓고 계신데 그 위에 이제 또 다른 이제 작은 형제분께서 같이 도우셔서 주말마다 모이셔서 집 짓고 또 이렇게 힘들면 쉬셨다가 이러시면서 집을 짓고 계세요. 그게 네. 그러니까 아주 장기 정말 프로젝트로. 난 아버지한테 야, 느끼는 진짜 것보다 재밌네. 우리 작은 아버지들이 가끔 하는 얘기가 있어요. 시골에 가면 진짜 여행을 멀리 갔다가 다시 돌아온 느낌을 거기서 갖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고향에 대한 정서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한참 떠나 있다가 들어왔을 때 그 푸근함들을 가지고 있어. 저는 뭐 하여튼 뭐 영화 이제 마무리에 가지만 저는 이 영화에서 정말 흐르는 이 감정 이런 부분에 굉장히 공감 많이 했던 게 아까 김PD 형이 표현했던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 손녀의 입을 통해서 이 손주에게 전해지는 옛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의 연애 시절 얘기. 근데 그게 그 시절과 지금이 맞닿으면서 막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거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하시면서 막 연기도 보여주고 젊은 시절에 그런 연기들. 저는 그게 일종의 어떻게 보면 예쁘게 손주들에게 전해지는 미화된 얘기. 예. 왜냐하면 이 얘기는 이 카난을 통해서 막내 손주에게 전해지지만 사실 이 카난은 어디서 들었겠냐? 할머니 혹은 그렇죠. 엄마한테 들었을 엄마한테 거예요. 들었죠. 이게 다 구전돼서 들었는데 할머니께서 동화처럼 내가 되는 그렇죠. 거죠. 내가 혼전 임신한 거를 얼마나 미화시켜서 얘기를 했겠어요. 그렇게까지는 차마 얘기를 못 하고. 그러니 나중에 드러났을 때 엄마는 더 큰 화를 내잖아요. 우리 집안에서 제대로 되는 건 나밖에 없었잖아. 뭐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작은 감정선들을 너무 디테일하게 잘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랑 너무 맞닿아 있는 얘기고 우리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얘기들인 거예요. 근데 우리랑 좀 비슷한 것 같아. 그러니까요. 우리 정서가 여기도 보면은 할아버지한테 안 걸리게 엄마가 버스 뒤에서 이렇게 담배 피고 있잖아. 그렇죠. 야, 할아버지한테 걸리지. 얘네들 망 잘 봐라. 이런 이런 망보라 그러고. 가부장적인 사회 갖는 그런 특징이겠지. 아주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비슷하죠. 우리는 그래서 더 공감이 될것 유교고 같습니다. 여기는 이슬람인데도 그렇죠. 그런 어떤 관통되는 정서가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꼭 보시기 바랍니다. 네. 나의 사랑, 나의 도시. 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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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가족. 나의 도시. 형이 뽑았잖아. 제목 이상해. 여기 그냥 그런 거야. 그러니까 가족끼리 막 화를 내. 근데 그게 10분을 못 가서 풀어지면서 서로 이해하는 거야. 이해하고 감싸주고. 네. 역으로 정말 내가 보기에는 다음 영화가 뭔지 모르겠지만 이걸 뛰어넘을 수 있느냐? 나는 생각하고 있어 지금. 이 영화가 제가 가장 나은 것 같은데 이거보다 나은 게 있냐? 한 개가 남았습니다. 한 개 나은 남았네. 게 있을 것 같지 않다. 네, 다음 주에는 와인학과 왓더헬 뭐 이런. 왓더헬은 여러분 다 자지러질 거다. 막 이런 거. 아 진짜요? 대체 어이없어서 자지러질 거야. 자지러질 것 어이가 없든 뭐가 나든 자지러진다. 왜 그래요? 대체 어떤 거길래? 발 자지다. 자지러져라 아주 그냥. 우리가 다 아는 자질하라. 우리가 다 아는 영화인 건 맞는 거죠? 아닐걸? 그거 아니에요. 자, 네. 네, 음악 하나 듣고 네, 음악 하나 듣고 터키 음악 들어. 터키 음악. 터키 음악이나 독일 음악이나 가족에 대한 노래. 탄젠바움 이런 거 들지 말고. 저기 하세요. 터키 행진곡. 아니면 저기 테트리스 음악 이런 것들. 그거는 터키야? 아니죠. 그건 노스코바잖아. 러시아 걸? 노스코바래 노스코바. 노스코바나 러시아 걸?
막무가내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 무슨 영화를 보겠다